자, 지난 1월 결혼 석 달 만에 30대 새 신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죠. 이 3개월 만에 노동부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 1월 12일에 전북 장수의 농협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역 농협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직원이었는데요. 이 남성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건 말씀하신 대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결혼 직전에도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유서들을 보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새로 부임한 상사였는데요. 이 새로 부임한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 숨진 이 씨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한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어질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 고인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중고 시절에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고 이때부터 몸에 밴 성실함으로 전북 도지사상을 탈 만큼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었던 가장이 무너져 내릴 만큼 오랜 시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폭언과 조롱에 대해서 유족 측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수위는 높고 많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앞에서 이걸 일이라고 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직급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따돌림을 당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라서 뭐 재수가 없다, 네가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그리고 결혼식을 왜 지금 하냐, 지금이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냐, 정신이 있냐, 그러기도 하고요. 5만 원만 결혼식에 내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뷔페를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좀 놀란 건 고인이 평소에 대장 질환이 있는데 CCTV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면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고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너무너무 살고 싶지만 눈 떠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중에 나를 괴롭힌 상사의 자식도 나처럼 당해봐야 한다. 뭐 이렇게 한서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린다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청첩장 돌리면 그래 축하해 하지, 누가 세상에 야 지금 10월 달에 농협 직원이란 놈이 수매철에도 장가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폭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5만 원 내고 내가 그 뷔페 다 쓸어 버려야지 뭐 이런. 자, 그럼 이렇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했거든요. 무혐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뒤집어 봤더니 예.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조사를 다시 실시해 봤더니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것, 이렇게 그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무려 15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주 언급을 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이것도 이전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주말 근무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가서 킹크랩 사와라 30만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택시 타고 가서 27만 원짜리 킹크랩을 사서 갖다 바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회사에 신고합니다. 예,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앞서 뭐 농협 측이 자체 조사해서 이걸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거 외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특별근로감독관들이 잘 살펴봤는데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근로감독관들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농협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싶은데 다수의 상사로부터 이런 어떤 부당한 업무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통 저희가 이제 고충 처리 담당관, 저희 회사에도 이제 우리 저 회사에도
고충 처리 담당관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데 부서 이동을 딱 했어요. 했는데 PC가 딱 주어지는데 인트라넷이라 그러죠. 안에 있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망인데 그 정보망을 딱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그림자로 만드는 거고 유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반품하는 목록이 있는데 이미 반품이 다 돼서 그 목록이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그 반품되지 않는 물량을 조금 확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신고 경위서를 작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좀 이제 아연실색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100% 이해상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인노무사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적정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다. 이건 사실상 그 무슨 화장실 앞에다 책상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노무사. 자, 고인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사부터 모든 조사를 거짓말로 진술하고 사람 하나 매장시키니 니들 좋더냐라고 일가를 하고 고인이 떠나셨는데, 실제 농협 측의 자체 조사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임한 공인 노무사가요, 알고 보니 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고 또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노동부가 봤고요. 특히 유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고인이 본인의 업무용 PC에다가 이 세세하게 피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노무사한테 얘기를 한 이후에 휴가에 다녀왔는데, 농협 측이 그 노트북을 무단 폐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이 노동부는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중에서 6건을 형사 입건했고요. 과태료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해자 4명에 대해서 사측에 징계 요구했고,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조사 결과만 기다려왔던 유족들, 과연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접 살인이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유족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의 목숨이 끊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 살인으로라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직장인의 괴롭힘으로 치부를 하고 벌금 1, 2회 뭐 몇백만 원 때리고 끝날 게 아니라, 저희 유가족 측에서는 그 농협 중앙회 쪽에서나 농협 측에서도 파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증거 인멸도 했고, 공인 노무사도 말 그대로 자기의 지인을 고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빼돌리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판결을 지어버리고.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유족은 이건 단순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접 살인에 준하는 범죄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파면은 물론 구속까지 해야 된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유족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오로지 지금 고인의 억울함을 좀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의식 아래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겪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 때문에 그 극단적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고민은 있어요. 성년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범죄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자체의 의지가 좀 약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력이 없는 것처럼 쉽게 보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이게 단순하게 한두 번의 어떤 사안 내지는 혹은 그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도 유족들은 이거는 범죄로서 수사를 해서 좀 강력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인 거고, 유족들의 주장이 또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게 뭐 과태료 가지고 될 일이냐, 적어도 파면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뭐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이런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해자 측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말 이제는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유족 얘기 들어보시죠. 일절 없습니다. 일절. 본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기도 하고 맨날 보던 그 직장 동료인데 뭐 사과 한마디 뭐 위로의 한마디라도 있었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 고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계속 부인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동부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대요. 완강히. 이걸 보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뭐 사과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면은 혐의를 더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유족에 따르면 지금 지역 농협에서도 또 가해자 쪽에서도 또 그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그 노무사 쪽에서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께서는 이거 지금 따끔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현재 농협중앙회 측에서는요, 아직 이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한테 무작정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